신차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바꿨습니다. 현대기아가 정말 잘해. 자, 지금까지는 제가 쭉 칭찬만 했잖아요. 하나 치명적으로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오,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차는 뭘까요? 신형 K8. 21년 4월이었죠. 그때 현행 3세대 기아 K8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4년 8월 8일. 그래서 오늘도 K8. 이번엔 페이스리프트. 지금부터 환카. 저희가 얼마 전에 신형 K8의 티저 이미지를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야, 저거 캐딜락이랑 너무 닮은 거 아니냐 막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딱 봤더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진짜 닮긴 닮았습니다. 인정해요. 근데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캐딜락은 캐딜락대로, 기아는 기아대로 각각의 디자인 언어가 있고 또 그 디자인 언어에 맞춰서 각자 모델들 내놓다 보니 지금 이렇게 닮게 된 거잖아요. 출발선이 달라요. K8만 처음 이렇게 띵 나왔으면 저거 따라했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아는 기아대로 디자인 언어가 원래 있었고 그 디자인 언어대로 다른 많은 차들도 쭉 만들고 있던 와중에 K8이 이렇게 나온 거라서 출발선이 다른 거라서 뭔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기아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래 페이스리프트 들어가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는 거잖아요. 신차 효과가 좀 꺼질 때쯤 얼굴 조금 바꿔가지고 새 차인 것처럼 느낌을 주는 게 페이스리프트인데 얘는 거의 뭐 신차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얼굴을 많이 바꿨습니다. 자, 보세요. 헤드램프 싹 바뀌었고요. 그 주변에 달려있는 파츠들, 보닛, 프론트 팬더까지 싹 바꿨습니다. 이런데 바꾸는 게 플라스틱만 바꾸는 것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다 바뀌었어요. 여기 전부 다. 자, 기아가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에 달고 있는 공통적인 눈 있죠.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별자리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뭐 멋있는 말들 빼고 그냥 딱 보면 램프를 가요. 얼굴 전체를 싹 감싸고 있습니다. 모서리를 다 감싸고 돌아요. 위쪽은 빛으로 또 옆면으로 넘어가죠. 아래로 떨어지죠. 또 아래쪽 범퍼 하단부는 빛이 크롬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 전체가요 반짝반짝하게 직사각형으로 싹 감싸지죠. 결과적으로 차가 훨씬 더 실제보다 더 와이드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램프는 광원 4개로 픽셀 타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갔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운전석 구석에 있던 그 조향각 바꿔주는 다이얼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알아서 더 멀리 비쳤다가 가까이 비쳤다가 바꿔주고요. 아쉽지만 매트릭스 헤드램프 같은 건 아직 안 들어가요. 그거는 좀 더 윗그룹으로 가야, 뭐 제네시스나 더 윗급으로 가야 들어가겠죠. 여기 이렇게 패턴이 뚜루룩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가까이 보시면 실버로 칠해져 있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속을 은색으로 칠한 다음에 뒤쪽에서 레이저로 에칭 처리해가지고 이런 패턴들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파츠가요, 여기서부터 저 반대편까지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기아에서 요 에칭 처리를 만들 때 이렇게 긴 파츠를 레이저 에칭 처리해주는 기계가 국내에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처리를 구현하는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에서 조금 사족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이 두께라거나 위치라거나 이런 게 꼭 이랬어야만 했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아까 그 디자인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두께, 위치 이런 걸 밀리미터 단위로 고민을 했대요. 예를 들면 이 범퍼 같은 것도요, 원래는 이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충분한 공기의 양을 확보하려면 이걸 더 높였어야만 했는데 이걸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 파팅 라인에 딱 맞춰가지고 진짜 최대한으로 맞췄다, 그런 설명도 있었고요. 또 여기도 액티브 셔터 그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두께 같은 거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페이스리프트도 마찬가지지만 옆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요즘 기아차의 신형 휠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대칭성을 띄지 않고요, 되게 뭔가 패턴을 강조하잖아요. 얘도 보시면 비대칭이에요. 이렇게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휠 디자인은 역시 뭐 최근에 봤던 EV3라거나 이런 뭔가 유틸리티성을 강조하는 차들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K8은 세단이잖아요. 되게 속도감, 스포티함 이런 걸 강조하는 차에다가 이런 비대칭 휠을 집어넣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덜 어울리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전시차는 20인치 휠이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20인치가요 약간 오버스펙 같거든요. 뭐 성능으로 봐도 그렇고 심지어 디자인적으로 봐도 20보다는 19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여기 브로셔 보시면 19인치 휠 디자인 있거든요. 19인치 휠이 멋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K8을 산다면 19인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앞범퍼 하단에 보시면 크롬띠에 이런 빗살 무늬가 있었거든요. 그걸 C필러에도 똑같이 집어넣었고요. 여기가요, 이 몰딩이 쭉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끝부분이 지금 플라스틱 뚜껑으로 딱 막아놓은 마감이거든요. 고급차들 보시면 이걸 이렇게 플라스틱 뚜껑으로 마감하지 않고 이 크롬 자체를 안으로 말아넣어 가지고 훨씬 더 깔끔하게 마감을 합니다. K8이면 기아에서 그래도 상급 모델인데 이거는 뭐 K3나 K5 정도면 오케이 하겠으나 K8에는 안 어울리는 마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얘는 페이스리프트니까 요거까지는 손을 못 댔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프론트 오버행 10mm, 리어 오버행 25mm가 더 늘어났어요. 전체 길이를 보시면 그랜저보다도 더 길다고 하죠. 지금 K8이요, 그랜저랑 상당히 맨날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렇진 않지. 맨날 그랜저가 이기죠. 거의 항상. 그렇다 보니까 크기로라도 이런 대형 세단의 느낌을 더 내려고 길이를 늘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들은 원래 그 오버행들을 줄이는 게 더 스포티해 보이긴 합니다만 얘는 스포티함보다 더 대형 세단다운 늘씬함을 강조하는 게 차를 파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겠죠. 자, 리어램프 앞쪽처럼 바뀌었는데 앞쪽처럼 막 주변 철판까지 다 바꾼 건 아니고요. 이 안쪽 그래픽을 바꿨습니다. 원래 이렇게 삼각형 모양 막 들어가 있었고 디테일이 복잡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자로 쭉 빼고 가운데만 앞에서 보셨던 빗금 처리를 해놨죠. 아까 이것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기존 K8의 이 패턴들은 빨간색 광원이 있고 거기에다가 플라스틱 그 다른 파츠를 덮어가지고 패턴을 구해내는데 얘는 그냥 일자로 쭉 뽑았대요. 그 결과 이렇게 그 패턴들 있죠. 이게 훨씬 더 정교하게 딱딱딱딱 빛이 떨어질 수 있었다. 근데 이런 건 소비자들이 가까이 보지 않는 이상 잘 신경 쓰지도 않고 잘 모르는 디테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쌓이면 뭐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가 됐을 때 훨씬 더 디자인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원래 이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게 움푹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제동등도 따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제동등이 이 음각 속에 이렇게 쑥 은은하게 맺혔어요. 그게 상당히 저는 K8의 디자인에서 독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의 음각도 꾹꾹 채워 넣었고요. 또 안쪽에 달려있던 제동등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미등이 브레이크 밟았을 때 더 밝아지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범퍼 디자인도 바뀌었고 특히 하단부가 많이 바뀌었죠. 앞범퍼 크롬띠에서 보셨던 빗살 무늬도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신형이 더 완성도가 높아졌네요. 더 깔끔해요. 자, 이번에는 신형 K8의 운전석입니다.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꽤 많이 달라요. 일단 이런 차이점을 만들어주는 가장 큰 1등 공신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닌가 싶거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예전에는 이렇게 대시보드를 가로질러서 길게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 사이의 틈을 이용해 가지고 간접 발광으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은은하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요건 이 신형 K8의 실내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에 힘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효과가 있네요. 디스플레이도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 사다리꼴 모양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신형 기아차에 많이들 쓰는 그 모듈이 그대로 얹혀졌습니다. 이 부분도 디자인이 바뀌었죠. 원래는 송풍구가 아래, 이 전환식 조작부가 위쪽, 또 동승석 송풍구는 여기에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요걸 위치를 바꿔가지고 요걸 내리고 송풍구를 위로 올리고 하나로 쭉 빼가지고 일자로 송풍구를 만들어냈죠. 덕분에 조금 더 대시보드가 넓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원래도 그랬지만 이 신형 K8의 운전석을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랩 어라운드 디자인을 노골적으로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이 덩어리 있죠. 이게 쫙 감쌉니다. 거기에다가 이 덩어리를 살짝 끼워 놓았고 요 메리디언 미드레인지 스피커가 달려있는 요 레이어가 또 그 사이로 살짝 나오고요. 착착착 레이어가 쌓여가면서 운전자를 싹 감싸고 있는 모습 상당히 안락하고요. 꽤 멋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2개나 달려있네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또 여기에는 충전을 할 건지 데이터 통신까지 할 건지 바꿔주는 버튼 요즘 현대기아차에 공통적으로 달려 나오죠. 이 기능을
전환할 때마다 색깔도 바뀌고요. 이런 디테일, 이런 거는 현대기아가 정말 잘해. 이 센터 터널 디자인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어 다이얼 부분이 약간 섬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걸 평평하게 다리고요. 여기 뚜껑도 싹 없애버리고요. 또 여기는 이렇게 슬라이딩이고요. 지문인식 들어갔고요. 조금 아쉬운 건 약간 호불호가 갈리던 이 다이얼 기어 스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K8이 내연기관 기본 모델이잖아요. 하이브리드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요 K8까지는 유지를 하고 EV 시리즈 있죠. 걔네들은 이 칼럼식 스위치로 바꿔 나갈 거라고 해요. 여기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각 브랜드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기한 모델들이 약간 공통적으로 양문형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K8도 양쪽으로 열리게끔 달아놨죠. UV 램프도 달려있고요. 핸드폰을 여기다 딱 넣어 놓으시면 소독이 되죠. 아, 여기 열선도 들어갔대요. 예전에 이런데 여기까지 열선 넣어주는 건 정말 아주 비싼 대형 세단 정도 들어갔었는데 K8도 드네요. 이런 거 정말 빨리빨리 잘 따라해 진짜. 자, 운전대 디자인, 요즘 신형 기아에서 많이 보는 디자인이죠. 좋고요. 기아 한쪽으로 치우쳐서 달려있는 것도 센스 있고 뭐 좋아요 쓰기. 또 에이다스 관련해서는 이번에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감지하는 방식이 정전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즘 신형 기아에 들어가는 CCNC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뭐 주차 모드 되고요, OTA 되고요, 동영상 감상 되고요. 시네마로 들어가면 아마 유튜브가 있겠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환카를 검색해 볼까요 말까요? 또 환카 틀어놔야지. 어떻게 참어? 시간 없다면서 이거 검색하고 있네. 이거 하고 가야 돼요. 이거는 못 참습니다. 3리터 V6 디젤 186마력 61.2kg/m. 계속 디젤이네. 벌써 오프닝도 재밌네. 방금 우리가 소리를 들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메리디언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메리디언 스피커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ANC까지 동시에 되죠. 이런데 마이크 달려 있잖아요. 이런데 차체 곳곳에 달려있는 센서를 통해서 반대 위상의 소리를 메리디언 스피커로 쏴준다. 그래서 실내가 훨씬 더 조용하다. 요 그 ANC 기능이요, 이렇게 있는 차랑 없는 차랑 시간을 두고 타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켜고 타고 바로 연이어서 끄고 타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승차감 관련해서는 이번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고 해요. 시그니처 트림부터 포함되고요. 혹은 스타일 2를 고르셔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는 경우에도 뭐 댐퍼라거나 차체 곳곳에 손을 봐서 승차감이 좋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막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랜저보다 이 K8이 더 좋다고 자랑했던 부분 중에 뭐가 있었냐면, 캘리그래피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걔는 20인치 휠을 골랐을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K8은 19인치 휠에서도 고를 수 있다. 그게 더 그랜저 대비 나은 점이다라는 설명도 아까 얼핏 들었고요. 예전에 그 K8 라디에이터 그릴 보시면 약간 생선 비늘 같았었잖아요. 그걸 이 대시보드 그 우드 그레인에도 약간 장난스럽게 막 박아놨었거든요, 패턴으로. 근데 그거를 싹 없애버렸죠. 저는 이 편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더 K8의 이미지에도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지금이 훨씬 더 정리돼 보이고 현대적이고 나은 듯 싶어요. 대시보드도 그렇고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쭉 칭찬만 했잖아요. 하나 치명적으로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트 포지션. 제가 현대기아 탈 때마다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SUV들은 그렇다고 쳐요. 원래 시트 포지션이 높은 차들이니까. 근데 K8은 세단이잖아요. 그렇다면 시트 포지션이 좀 낮아질 필요가 있죠. 얘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지금 적용된 전시차고요.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시트를 가장 낮추고 앉아 있으면 거의 정수리가 천장에 닿을 말똥하죠. 이건 제 맘에 너무너무 안 든다. 제가 예전에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와 들어가 있지 않은 K8을 나란히 놓고 비교 시승한 적도 있거든요. 안 들어가 있는 차가 시트 포지션이 조금 더 낮고요, 훨씬 더 올바른 운전 자세를 맞출 수 있더라. 제발 시트 포지션 좀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자, 이번에 보실 K8은요 뭔가 다크다크하죠. 이름하여 시그니처 블랙입니다. 다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색깔 이름이 인터스텔라 그레이라고 합니다. 이 시그니처 블랙 트림은요, 인터스텔라 그레이에다가 내장 색깔은 딥시 네이비, 이렇게만 색깔 구성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까 보셨던 요런데 다 크롬으로 되어 있던 걸 다 검정으로 바꿨죠. 젊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휠도 검정이고
이런데 몰딩도 전부 유광 검정이고요. 여기도 유광 검정이고요. 뒤로 가보시면 와, 기아 엠블럼이랑 K8 레터링 이런 것도 전부 검정이에요. 블랙, 블랙, 블랙.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요 트림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 신형 K8 가격을 보니까요, 트림별로 한 300, 400, 500 그 정도 다 공통적으로 올랐더라고요. 기아가요, 신차들 보면 항상 서자 느낌이 나거든요. 기아 신차가 나와 그러면 조금 있다가 동급 현대 신차가 나오죠. 그래서 기아 신차가 가지고 있던 신차 효과를 싹 뺏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들도 현대 신차에 조금 더 먼저 넣어주는 경향도 없지 않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K8이나 소렌토 같은 건 현대차보다 더 많이 팔리면서 선전을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K8은 얘기가 좀 달랐어요. 그랜저의 벽이 너무 높아. 3세대 K8 나왔을 때 잠깐 그랜저를 추월하는 듯 했으나 그랜저 신형 나오면서 지금은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이번 K8 이런저런 변화를 통해서 매력이 상당히 높아지긴 했는데 글쎄요, 적이 적인지라 그랜저가 그랜저인지라 잘 모르겠습니다. 신형 K8의 선전 기대해보면서 지금까지 황카